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민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아마 대충 짐작은 하셨겠지만 저는 지난 3월 중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었습니다. 순례길을 완주하고 돌아와서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지금까지 10일차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렇게 10일차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순례길의 순간들이 마치 현실의 일처럼 파노라마처럼 제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 길을 걸었을 때의 설레임과 그리고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쌓인 감정들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길을 떠났는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된 동기는 사실 제 아내의 제안이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다닐 기회가 많았죠.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일이 많은 부분 그 해외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내와 함께 걷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이 길을 아내와 함께 하였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순례길 도중에 많은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순례길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매일 그 힘든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것이 힘이 되어서 완주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 과정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어떻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산티아고 순례길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이 준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요.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긴 기간을 준비하지 않고 약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저에게 남는 중요한 조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짐은 무조건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라는 것이었죠. 순례길이 길고 험하다는 걸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막상 이렇게 짐을 싸다 보면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혹시 모르니까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더 넣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배낭이 예상보다 더 무거워졌고 현지에 도착해보니 쓸데없는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현지에서 깨달은 것은 쓸데없는 걱정과 욕심은 결국 내 어깨만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배낭은 침낭이나 약간의 여벌이 옷, 세면도구, 비상약 정도로 아주 간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짐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준비물 중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발입니다. 제가 순례길을 통해서 아주 뼈저린 게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저는 국내에서 등산할 때 신던 보통의 등산화를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오른발, 발바닥과 발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히게 됐죠. 물집의 고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고통입니다. 걷는 순간순간마다 통증이 전해지니까 이거 순례길 경우에는 장시간을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신발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을 준비하실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발가락이나 발볼이 자유롭게 신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발과 발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물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생각보다도 험한 구간이 들어있습니다. 산길도 있고요. 자갈길도 있고 들판이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신발은 발목을 약간 감싸주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트레킹화나 등산화가 좋습니다. 신발과 더불어 양말도 중요한데요. 양말은 마찰을 줄이고 땀의 흡수가 잘 되고 또한 그 세탁 후에 금방 마를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켤레 정도 준비하시고 번갈아 사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사실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의 건강 상태, 체력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하루 평균 25km, 많이 걸을 때는 30km가 넘는 거리를 걷게 됩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수십 일 동안 걷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스페인 북부 지역은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이게 다른 나라다 보니까 식사도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순례길 도중에 묵게 될 알베르게 같은 곳은 대부분 공용 도미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잠자리는 불편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악조건을 극복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체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 아내는 평소에 등산과 걷기를 자주 해왔기 때문에 현지 적응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걷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출발 몇 달 전에 하루에 1~2시간씩 가벼운 걷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그러면은 순례길을 왜 걷는가? 경치를 구경하러 가는가? 뭐 아니면은 문화체험인가? 아니면은 혼자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잘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순례길은 단순한 걷기가 아닌 순례자들에게 주는 무언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완주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차츰 걷다 보니까 하루하루 예정 자체가 깊은 의미와 함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라든지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감동과 만족감, 그런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례길에서 얻은 감정과 이러한 풍경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차분히 담아둘 수 있다면 이 길은 반드시 단순한 여행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껍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순례자들도 걸으면서 배우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에서 해결하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양한 또 도움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바로 지금 생각나셨을 때 한 걸음 바로 내딛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고 준비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부터는 11일차 이후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행 까미노 감사합니다.